차단당했을 때 대처법은 간단합니다. 무조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웃기고 있네. 이게 무슨 해결법이야? 어그로 끌지 마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책 없이 차단 풀릴 때까지 몇 년이고 손 놓고 있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딱 3개월만 기다리시면 돼요. 정말 길어도 6개월을 넘어가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차단을 당하면 이 사람과 나 사이의 인연의 끈이 모두 끊어진 것 같고 엄청난 좌절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상대방한테 죽을 죄를 지었거나 내가 정말 싫어서 차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차단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대부분 차단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로 추려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습관적인 차단. 헤어지면 일단 무조건 차단을 하는 게 옳고 그게 끝맺음을 잘하는 멋있는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행동 패턴화가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일방적 교류로 인한 피로감. 우리가 매달리는 상황은 상대방에게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즉 괴로운 상황인데 도무지 내가 말을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이 스트레스에서 당장 벗어나기 위해서 차단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우위심리. 다투거나 갈등이 생기고 이별을 했을 때 내가 너를 바로 차단을 할 수 있을 만큼 아무런 감정이 없어, 이렇게 나보다 자기가 심리적인 우위에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네 번째, 줄 끊어내기. 오히려 상대방이 힘들어서 계속 내 카톡을 보거나 SNS를 보면서 자신이 피폐해지는 걸 느끼면서 차라리 내가 차단을 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 이 괴로움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자기 의지로는 행동 조절이 어려우니까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상대방 카톡창 보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서 나가기 누른 분들 좀 있죠? 똑같은 심리예요. 이 네 가지 경우라면 사실 지금 당장은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3개월만 지나도 차단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 네 가지 경우는 차단을 풀기 위해서 사과를 한다거나 찾아간다거나 지인을 통해 이야기를 전한다거나 이런 후속 조치가 전혀 필요 없이 딱 3개월, 길어도 6개월만 기다리면 된다는 건지, 그 이유와 조금 더 빠르게 차단이 풀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차단이 안 풀려도 연락을 할 수 있는 꿀팁도 말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차단이 풀리고 연락이 가능하다는 거지 당장 상대방이 먼저 재회를 하자고 제안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시기부터 우리가 재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대체 왜 이 네 가지 경우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과거와 현재의 구분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이건 얼마 전에 일어났던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일, 이렇게 느껴지는 일이 있고, 이건 몇 달 전인데 한참 전에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는 일, 이런 일들이 있죠. 사람의 뇌에서 인지하는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짜 평생 다시는 안 볼 거라고 다짐하고 화해하려는 노력도 안 한 사람을 우연찮게 마주쳐서 화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미 다 지나버린 과거의 일이고 현재는 새로운 맥락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차단도 같은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차단한 건 현재의 일이고 지금 이 순간에나 의미가 있는 일이지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가 희석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못 믿겠다면 지금 여러분 카톡 차단 리스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리스트를 보면서 여전히 내가 차단 리스트에 있는 사람을 차단했던 그 순간처럼 악감정이 느껴지는지 아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중에는 번호가 바뀌어서 오랜만이라고 연락이 오면 우리가 굳이 다시 차단하지 않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차단이라는 의미가 무의미해지는 단계가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3개월이라는 보장이 어딨어요? 물론 사람 성향과 상황 케이스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100%는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별 후 3개월이면 차단이라는 사건이 현재의 일에서 과거의 일로 넘어가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일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어제의 같고 어떤 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도 굉장히 오래전 일 같다. 이게 어떻게 결정되냐면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얼마나 감정 투자가 그 일에 대해서 이루어졌는지로 결정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별하고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별이 어제 일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매일매일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데 감정을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이별이 현재 시점의 일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번도 그 사건을 떠올리지 않은 일은 몇 주만 해도 예전 일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상대방이 나를 차단했다는 건 나에 대한 감정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지고, 차단 초기에는 감정 투자가 일어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더 이상 감정을 투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3개월이면 웬만한 상황들은 과거의 일이 되어버리고 길어도 6개월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 정도 시간도 너무 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차단이 평균적인 상황보다 부정적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 정도도 다행이라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관계의 프레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 4년 만에 크게 싸운 지인과 화해를 했습니다. 저랑 같이 일을 하던 지인인데 회사를 나가면서 정말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크게 싸웠어요. 그 이후에도 저는 겹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 지인과 화해할 생각은 전혀 없고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 지인과 제가 화해를 하게 된 거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시간이 오래 지나서도 있지만 관계의 프레임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지인과 싸웠던 건 회사 대표와 소속원으로서 싸운 것이고 화해를 했던 건 일을 하기 전부터 오랜 기간 알고
지냈던 지인으로서 이루어진 화해였어요. 갈등이 생기던 시점의 관계와 화해를 하게 된 시점의 관계가 달라서 화해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상대방이 여러분을 차단한 건 이별한 연인으로서 여러분을 차단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입장에서도 상대방에게 암묵적으로 나도 이 관계가 끝난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거든요. 그럼 이때부터는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 이후부터 하는 연락은 더 이상 남녀 관계, 연인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지나간 사람, 가까웠던 사람, 연애 과정에 따라서는 한때 그래도 소중했던 사람으로서의 연락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로 차단을 당했을 때는 굳이 여러분이 뭔가 다른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시간만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3개월이 지나면 차단이 풀리나요? 근데 꼭 이렇게 먼저 상대방이 차단을 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해도 괜찮아요. 차단을 당했는데 어떻게 연락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요령을 알려드리면 요즘은 통신사마다 투넘버 서비스가 있어요. 한 핸드폰에 2개의 전화번호를 할당받는 서비스입니다. 카톡도 2개가 생기기 때문에 원래 차단당한 카톡은 프로필 사진 변경 없이 가만히 내버려 두다가 새로 생긴 듀얼 카톡은 연락하기 2달 정도 전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 프로필을 바꾸면서 내가 이 새 카톡을 주로 사용하는 것처럼 꾸미면 됩니다. 얘가 핸드폰을 바꾸면서 이전 카톡을 그대로 두고 새로 만든 건가? 이렇게 보이게 연출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업무 때문이라거나 가까운 사람들이랑 연락하는 별도의 카톡을 만들었다고 둘러대면 그만인 거고요. 그럼 이때 뭐라고 연락해요? 사실 이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차단이 풀린 건 재회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차단을 당하기 전에 미처 하지 못했던 말이 있다면 이때 해야 할 수도 있고, 오해가 남아 있다면 이때 오해부터 풀어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이런 오해는 다 풀린 상태였다면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연락부터 해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차단 여부와는 별개로 재회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잠시 후에 제가 소개해드릴 무료 재회 PDF를 공부해보시면 되는데, 잠시 후에 제가 소개해드릴 거고, 그 전에 차단을 조금 더 빨리 푸는 꿀팁부터 한 가지 말해드릴게요. 차단을 했던 사람들이 차단을 해제하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호기심이에요. 여러분도 예전에 만났던 전 여친, 전 남친 카톡을 굳이 먼저 연락해볼 생각이 없으면서도 구경도 하고, 심지어 차단을 했다가도 궁금해져서 한 번씩 풀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굳이 뭘 안 해도 얜 요새 뭐하지? 이런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카톡 차단을 풀어봤을 때 상대방 프로필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전혀 내 호기심을 자극할 것 없이 헤어졌을 때 카톡 그대로라거나 기본 프로필이면 다시 차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내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 새로운 모습, 이 사람 모습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그런 사진들이 올려져 있으면 차단을 다시 하기보단 한 번씩 그 사람 프로필이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보게 되죠. 이미 호기심이 자극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차단을 당했을 때 상대방이 당장 보지 못해도 잘 지내는 모습을 올려둬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더 정확히 말하면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으면서도 이왕이면 가치가 높아 보이는 사진을 올려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을 정리하면 차단은 지금 이 순간에는 너무 심각한 사건이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헤어지고 연락을 못할 상황이라면 차단 상태나 차단이 안 된 상태나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아니에요. 문제는 이런 차단 여부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차단이 풀리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재회의 단계들을 진행해 나가는지가 중요한 거죠. 이런 전반적인 재회의 진행 단계를 알고 싶은 분들은 댓글 링크에서 제가 만든 재회의 알고리즘 PDF 받아보세요. 후기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PDF를 읽고 1부, 2부 나눠서 홈페이지, 카페 후기를 쓰시면 제가 직접 무료로 100% 피드백까지 해드리는 게시판 참여권도 드리니까 꼭 참여해보세요. 책값은 구독으로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